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중세나 과거에 왜 여성 화가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화가들 하면 이렇게 유명 화가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데 현대에는 그나마 뭐 프리다 칼로라던가 뭐 많죠. 그렇지만 조지아 오키프, 뭐 현대 설치 예술, 뭐 이불,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솔직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렇게 이름 왜 없지? 여성 화가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그림 미술 수업에 보면 여자애들이 그림을 훨씬 잘 그리는데, 그것도 약간 성차별적인 발언이죠. 걔들 다 어디 갔지? 아니, 남자애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주는 책들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화가가 될 수 없었다고 해요. 화가라는 직업 자체가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화가들도 등급을 나눴는데요. 역사화를 그리는 화가가 제일 이제 최고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풍경, 정물인데요. 역사화를 그리려면 역동적인 이렇게 근육의 모습이나 이런 거잖아요.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를 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체 대생이나 누드 수업을 여성이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들 남자 화가들이라 보니까 여자 제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화가인 경우에는 딸들이 능력을 발휘하면 그 딸들이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몇 화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의문을, 그러니까 왜 여성 화가가 없는지 의문을 가졌던 게 1980년대에 이제 그분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아이고, 제가 아까 책을 적어놨는데, 자, 요겁니다. 보이시나요? 게릴라 걸스. 자, 여기 보면 고릴라 비슷한 얼굴이 있고요. 오달리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왜 터키나 아니면 이슬람 쪽에 보면 이 주제가 유행했어요. 이렇게 여성 노예들 있죠. 슐탄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여성 노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자들이 환상을 가져서 그런 노예들의 그림 많이 그리는데 허리가 굉장히 길죠. 여기에 보면 여성 작가의 그림 5%밖에 안 되는데 유명 미술관에, 그런데 발가벗은 여성들이 85%다 작품의 대부분이.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게 1980년대 들어서 이제 게릴라 걸스들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여성들이 화가가 없느냐, 이런 책들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화가였고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그림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분 좀 사연이 슬픈데요. 아버지의 친구에게서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 그 아버지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피해자들한테 고문을 가요. 정말 맞니? 네가 꼬리 친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젠틸레스키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도 이게 다행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웃긴데, 아버지 친구였던 그 화가가 워낙 품행이 안 좋았고요. 그 외에도 비슷한 동종의 전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하지만 구설수에 올라고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랴부랴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딸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걸로 유명해지니까 딸의 누드를 그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왜 공모의 침묵, 가정의 침묵, 무관심의 침묵이라고 해서, 뭐 공모의 침묵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가정, 네가 꼴하지 마라, 옷차림 봐라, 네가 그러고 다니까 그렇지. 그냥 무관심, 내 일 아니잖아. 이게 과거든 현재든 지금도 조금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젠틸레스키가 아주 분노하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유디트라고 하는데요. 유디트는 유대인의 과부예요. 유대인의 과부,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예쁜 여자로 나옵니다. 근데 아시리아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술을 먹인 다음에 목을 잘라서 죽여버려요. 팔뚝하고 보이세요? 이 표정.
멋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는 독립투사인 거죠. 여성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젠틀레스키가 그린 유디트는 늠름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클림트가 그린 젠틀레스키가 있습니다. 어때요? 목을 자를 수 있을 것 같나요? 독립투사 같나요? 물론 클림트는 훌륭한 화가고요. 이렇게 장식성이 있는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약간 여성을 대상화해서, 이렇게 성적 대상화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몽환적인 눈빛에 이런 유혹을 해서 죽인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기계나 의로움, 용기 이런 것이 없어 보이죠. 적장에 목을 치려면 나름 의로움과 뭐 그런 기계가 보여야 되지 않나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팔리니까요. 그래서 여성을 어떤 남성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판타지 그리고 성적 대상화시킨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르누아르 같은 경우도 유명한 화가죠. 르누아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이 시대 때 미인의 기준이었죠. 야한 그림이 아닌 게 중고등 미술 책에 보면 대부분 실려 있습니다. 렘브란트 같은 경우도 뭐 다나에라던가 바스데바라던가 이런 그림들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이 원하는 그림. 그래서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납치당하는 여자인데 거의 다 벗고 납치를 왜 당하는지 루벤스 그림이고요. 뭐 라파엘로라던가 피카소라던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의 눈으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대상을 타자화, 그러니까 객관화가 아니라 어떤 물건으로 보면서 그렸던 그림들이 많았고, 하지만 여성 화가들은 스스로를 나름 본인 모습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 여성 화가 중에 한 명이 수잔 발라동이죠. 이렇게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그림으로 유명하죠. 르누아르나 아니면은 인상파 화가들의 뮤즈였다고 그러죠. 원래 세탁소의 사생아로 태어나요. 그래서 주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모델이 됩니다. 특히 로트렉하고 친했다고 하는데요. 후에 이렇게 그 수잔 발라동이 이렇게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니까 소질이 있다고 해서 로트렉이 그림을 좀 이렇게 봐주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타고난 재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위트릴로도 유명한 화가가 됐죠. 위트릴로도 사생하고요. 그 성 자체는 이제 화가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성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르누아르 사랑스러운 아가씨. 그러니까 시골 무도회, 도시 무도회 뭐 이런 류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수잔 발라동이 가장 젊을 때이긴 하지만 어때요? 예쁘겐 그려줬지만 수잔 발라동은 자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자화상은 요겁니다. 이 표지 자체도 수잔 발라동의 자화상이고요. 본인의 나체. 배가 나오면 어떻고. 저는 사실 수잔 발라동이 스스로를 그린 게 더 좋은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예쁜 그림도 좋지만 좀 진짜 사람 같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여성 화가들이나 아니면은 잊힌 여성 멘토들을 찾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아르테미스 젠틀레스키라던가 그리고 수잔 발라동, 그 외에도 수많은 화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편한 미술관이라고 김태권 작가님의 책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여성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항상 거울을 보고 꾸미거나 그리고 나체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의 모습이라기보다 남성성이 투여된, 그러니까 남성의 판타지가 실현되는 여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불편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은 여성의 그림이나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 두 권 같은 경우는 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도미의 3등 열차 이게 이제 표지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푸타칼로 그림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수자들 그리고 좀 약한 그러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성 멘토로서 수잔 발라동이나 아르테미스 젠틀레스키 뭐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훌륭하지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안녕.